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유닛 2의 주어 동사에서 보호가 나오는 구조를 배우도록 할게요. 이 문장 구조를 이형식 문장 구조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전 시간에는 주어하고 동사가 나온 다음에 여기에 수식어가 나오는 구조, 수식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일단 주어 동사로 완벽한 문장 구조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 구조,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이 나온다. 근데 오늘도 역시 그리고 이 동사를 우리 자동사라고 그랬죠?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수동태를 쓸 수가 없다고 그랬고요. PP 형태를 쓸 수가 없고요. 근데 이 형식 문장 구조의 이 동사도 자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목적어가 아니라 보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호가 나오는데 이 보호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단어가 나와서 동사 뒤쪽에 목적어하고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호하고 목적어를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자, 구별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한데요. 주어하고 동사하고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하고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근데 위에 거는 예를 들어서 I became, 난 되었다, happy, 행복하게 되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자, 이 문장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the person, I love the person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어떤 단어가 지금 내가 행복하게 된 거잖아요. became이 되다니까. 이거 뭐야 이거. 자, 쭉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주어하고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고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기 이 단어가 잘 보면 I하고 상관이 전혀 없죠. X. 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퀄 상태가 성립 안 하고, 얘는 내가 행복한 거니까 이퀄 상태가 성립해요. 이퀄이 이렇게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가 주어를 설명하거나 상태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주어랑 완전 똑같은 상태가 성립된다면 그 동사 뒤에 나오는 어떤 단어는 보호라고 합니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서 주격 보호라고도 하고요. SC로 표현할게요, 이제. 근데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주어랑 상관이 없다. 그러면 걔는 목적어예요. 그렇죠? 자, 여하튼 오늘 배울 거는 이 형식 문장 구조의 이 동사들을 배울 거예요. 이 동사도 자동사라서 어떻다? 수동태를 못 쓴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나오는 동사들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 자동사라고 그랬어요. 자동사, 목적어 못 쓰고 수동태 못 쓴다.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네요. 자, 대표적으로 비동사가 뭐뭐이다. 자, 이런 문장에서 주어 동사 보호의 문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보호는 컴플리먼트를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C라고 이제 앞으로 표현할 거고요. 주어의 의미를 보충해서 설명해 준다. 주어 보충 설명. 그래서 주격 보호라고도 한다고 그랬고요. 보호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쓰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명사, 대명사. 자, 일단 명사니까 하나로 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이 두 가지가 올 수가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럼 밑에 한번, 아이고, 뭐야 이거. 뿅. 자, 명사, 대명사 보호는 주어가 누구 또는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주어는 곧 보호와 같다. 오케이. 자, 요거. 그 다음에 보통 주어의 이름, 직업, 직위 등이 보호로 온다. 주어는 보이다로 해석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비동사하고, 비동사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 자, 이거는 주어가 나오고요. 여기 비동사가 나왔는데, 이 뒤쪽에 명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를 비동사를 이다로 해석해야 돼요. I am a student처럼 student가 명사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다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뒤쪽에 품사가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비동사를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만약에 뒤쪽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있죠? 전명구가 나오게 되면 있다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 방 안에 있다. 그러면 I am in my room. in my room은 전명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뭐 이다 하다로 해석하면 어색하죠? 전명구가 나오게 되면 있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하나 더 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이다 하다 있다. 근데 뒤에 뭐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품사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형태가 어떤 형태의 품사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비동사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오케이? 자 12번 예문 한번 볼게요. His name 그의 이름은 제이크가 명사잖아요. 그럼 이다로 해석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이크는 그의 이름 설명하니까 보호가 되겠죠. 그의 이름은 제이크다. He is a firefighter. 그는 소방관이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구조네요. 그렇죠? 보호가 되겠죠. 왜 보호라고 했어요? he가 지금 소방관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뒤쪽에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주어를 설명해 준다. 상태를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주어랑 완전 이퀄 상태가 성립된다. 이러면 어떻다?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호의 분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다. 잊지 마시고 13번 The boy 그 소녀는 is a good swimmer 훌륭한 수영 선수이다. 수영을 잘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정확하게는 굿이 지금 스위머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사실은 얘가 보호긴 해요. 스위머 수영 선수. 근데 굿이 얘를 설명하니까 좀 커진 거죠. 이렇게 보호가. 정확하게는 얘가 맞습니다. 스위머가. 그 다음 14번 One of the brothers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은 되는데 자 이거는 one of 다음에는 무조건 복수명사를 쓰셔야 돼요. one of 다음에는 무조건 복수를 쓰셔야 돼요. one of 복수명사. 근데 이 이유는 뭐겠어요? 뭐뭐 중에 하나. 이 of가 뭐뭐 중에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면 여러 명이 당연히 등장하겠죠. 여러 명이. 자 그래서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one이 무조건 주어예요. 이 one이. 그래서 얘가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5분은 한 방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이 단수니까 이지 썼고 매니저, 매니저이다. 관리인이다. 관리인. 자, 이거는 명사니까 보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꼭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 사람이 원이 관리인이니까 보호가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in a bank, 은행에서 관리인이다. 자, in a bank는 수식어가 되겠죠. 왜요? 얘가 매니저를 꾸며주니까. 은행에서 관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리인은 명사니까 명사 꾸며주는 건 뭐예요? 형용사 역할을 한 수식어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형용사 보호는 주어의 성질, 상태 등이 어떠한지를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형용사가 이제 보호로 등장했을 때 성질 상태를 주어의 성질 상태를 설명한다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한다. 자, 15번 예문 한번 볼게요. These mobile apps, 이 모바일 앱들은 are 해석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practical, 실용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실용적인 그리고 유익한 informative, 발음은 informative라고 해요. 자, 요거 둘 다 형용사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and로 엮어서 보어 1, 보어 2, 사실은 보어가 두 개가 등장한 겁니다. 자, 얘가 보어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 모바일 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상태. 이 모바일 앱이 유익하고 실용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리고 형용사가 나오면 비동사를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뭐뭐 하다.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동사처럼 해석이 돼요. 그래서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비동사를 갖다가 앞에다가 딱 박으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동사가 돼요. 해피가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행복하다가 되는 거잖아요. 해피는 원래 행복한인데. 자, 16번 batteries, 배터리는요. 주어. 배터리는 are necessary. necessary는 필요한 이란 뜻입니다. 필요한, 필요한. 형용사 나왔네? 그럼 비동사랑 합쳐지면 필요하다. 동사가 됩니다. 자, necessary
보호. 어떻게 알았어요? 배터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니까. 배터리가 어떻다? 필요하다. for. 전치사 나왔다. 그러면 명사에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딱 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형용사예요. 전기의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얘는 누군가를 꾸며주겠다. vehicle. 얘는 차량이라는 뜻입니다. 차량. 차량. 그러면 vehicle이 electric이 vehicle을 꾸며주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덩어리가 좀 커졌어요. 이만큼이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기의 차량이니까 뭐겠어요? 전기차가 되겠죠? 전기차에 for가 들어간 이 전명구가 necessary를 꾸며주는 거예요. 전기차에 필요하다. 맞죠? 자,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수식어도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지, 부사 역할을 하는지, 즉 누굴 꾸며주는지, 누구를 수식하고 있는지를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작 실력, 해석 실력이 올라갑니다.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necessary가 형용사죠.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뭐예요? 형용사를 부사죠. 얘는 부사로 쓰인 수식어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부사는 보호가 될 수가 없다. 당연한 얘기예요. 여기 보면 brave가 용감한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보호 자리는 히어로를 꾸며주니까 보호 맞잖아요. 보호의 품사는 무조건 형용사랑 명사를 씁니다. 자, 그것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여기는 뭐 자세하게 주저리 설명했는데, 자, 여기 부사 용감하게, 그 영웅은 용감하게, 이상하죠? 용감하게 이다. 말도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와 명사가 반드시 보호가 된다. 자, check out these songs. 이 노래들은 주어 are. 이 노래가 부드러운 거 맞나요? 소프트가 부드러운. 이건 부드럽게예요. 그러면 그럼 주어 설명하니까 얘 보호네. 보호의 품사는 우리 형용사하고 명사라고 했으니까 얘는 부사는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soft를 답으로 고르겠죠. 그 다음에 이 노래가 또 어때요? 이 노래가 calm은 차분한이라는 뜻이에요. 차분한, calm down, 진정해, 뭐 이거 알죠? 자, 그러면 얘가 앞에 있는 song, 노래에 대한 설명을 한 거니까 얘도 역시 보호, one, two. 그래서 형용사 보호가 필요할 것 같아요. calm, 차분한, 노래가 부드럽고 차분하다. 2번 everything in her garden, 모든 것이. 얘가 주어고 in은 어디서 끝나요? 명사에서 끝나야 되는데 her가 garden을 꾸며주니까 정원. 여기서 가로를 쳐야 되겠네요. 명사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전체가 수식어, everything을 수식하니까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한 수식어가 되겠네. 그리고 everything이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was를 썼고요. 자, love하고 lovely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love는 명사로 쓰여진 것 같아요. 그러면 love가 이게 동사로는 사랑하다가 있고요. 근데 사랑하다 자리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쟤는 동사로 생각하지 않고 1번, 2번은 명사로 사용하면 n이 명사예요. 자, 그러면 사랑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love를 형용사로 바꾸고 싶으면 사랑스러운, 니은으로 끝나면 형용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love에다가 명사에다가 ly를 붙이잖아요. 명사에, 얘 명사도 되니까 사랑. 명사에 ly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형용사가 돼요. 보통은 이제 부사가 되잖아요. 근데 명사에다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돼요. 자, 그래서 lovely가 답이 되겠죠. 형용사가 필요한 자리니까 보호. 왜? lovely가 앞에 있는 everything을 설명하니까 그녀의 정원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 그래서 everything이 사랑스러운 거니까 얘는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이죠? 다음 페이지. 비동사처럼 아래 동사들도 보호가 필요하다. 비동사도 바꿔 해석해도 의미가 자연스러운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비동사만 이 형식 보호가 필요한 동사가 아니라요. 자, 여기 나온 동사들도 자, 이 형식 동사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다 보호가 오게 됩니다.
물론 품사는 형용사가 주로 옵니다. 형용사가 여기 뒤에는 자 그리고 앞에 주어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동사들만의 약간 다른 뉘앙스들이 있어요. 자 그거를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remain, keep 원래 유지하다로 많이 쓰이죠. stay 머무르다. 자 이 동사들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이다 인체로 있다. 상태가 유지되는 느낌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상태가 유지된다. 주어의 상태가 유지된다. 자, 주어의 상태가 두 번째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변화. 그래서 되다로 전체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필요해요. become, get, grow, turn, go, come. 원래 이 동사들은 자기만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뒤쪽에 이렇게 형용사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 동사들을 싸그리 되다로 해석하셔야 돼요. 되다. 그렇죠? 얻다, 잘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turn, 돌다, 가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조건이 있었을 때 뒤쪽에 형용사인 보호가 등장했을 때는 해석을 이렇게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자, 주어에 대한 생각, 느낌 seem, appear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look 뭐뭐하게 보이다 인 것 같다 그 다음 feel 뭐뭐한 느낌이 들다 sound 뭐뭐하게 들리다 taste 뭐뭐한 맛이 나다 smell 뭐뭐한 냄새가 나다 이런 동사들도 역시 뒤에 형용사 보호가 나오면 자, 형용사 보호가 나오게 된다. 17번 예문 볼게요. The student kept silent. 그 학생들은 유지되었다. 조용한 채로 유지하다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뭐뭔 채로 있었다라고 해도 되고요. keep이 원래 유지하다를 많이 쓰니까.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문장 성분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뒤쪽에 이제 수식어구가 나오겠죠. 시험 보는 동안에 during the exam. 자, 그럼 exam이 시험이죠. 시험. examination을 줄인 말이에요. 자, 근데 얘가 왜 부사로 쓰였냐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얘는 지금 silent를 꾸며주잖아요. 시험 동안에 조용한 거니까. 그럼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뭐예요? 부사거든. 부사. 그래서 부사 수식어가 됐다. 자, 18번 autonomous driving. autonomous는 자동의란 뜻이에요. 자동의 운전, driving. 꾸며주죠, 이렇게. 그럼 자동 운전이 뭐겠어요? 자율주행이 되겠죠, 여기 보면. autonomous driving will become, 될 것이다. common은 흔한이란 뜻입니다. 형용사네? 그러면 이 common이 앞에, 드라이빙을 꾸며주겠죠. 설명해준다. 자, 그럼 얘가 보호가 되겠고, 정확하게는, 그죠? 얘가. 그 다음에 수는 곳이 흔한을 꾸며주겠죠. 그래서 얘는 수식어, 부사 수식어. 자율주행차는 될 것이다. 흔하게 곧. 자, 19번. old bananas. 바나나는, 오래된 바나나는 turn, 돌다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나나가 돌다가 좀 어색하긴 하죠. 근데 뒤쪽에 brown, 갈색의란 형용사예요. 갈색의 형용사. 자, 그럼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혹시 이거 turn을 되다로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닌가? 위에 보이죠? 여기 되다. turn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되다로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in color, 색깔에서. 이건 수식어가 되겠죠? 색깔 측면에서 브라운이 됐으니까 얘는 역시 부사 수식어가 되겠죠. 오래된 바나나는 이제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색깔이.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자, look은 뭐뭐하게 보이다, sound는 뭐뭐하게 들리다처럼 보호의 자연스러운 우리말 해석이 부사인 때도 있지만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부사로 해석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뭐뭐하게 이렇게 흔하게 common 그렇게 해석되는데 한국말만 그렇지 사실은 주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사로 해석되지만 형용사를 꼭 써라 그 얘기고요.
자, 체크업하고 빨리 끝낼게요.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고 문장 전체를 해석하래요. 쌤은 해석을 안 쓸게요. 여러분은 꼭 쓰셔야 됩니다. Her dress, 그녀의 드레스는 looked, 보였다. similar는 유사한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유사한이 좀 어렵나요? 그냥 알아두세요.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다 써야 돼요. 유사한, 비슷한. 자, 그러면 similarly 이거는 부사가 되겠죠? 이게 형용사하고 부사가 되는데, 근데 지금 to mine 나의 것이죠? mine은 나의 것. 그래서 얘는 이렇게 수식어고 처리하시고 나의 것과 되게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 이 단어가 her dress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그녀의 드레스가 나의 것과 비슷하다. 자, 그러면 형용사가 필요한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형용사 similar. 그녀의 드레스는 보인다. 유사하게 나의 것과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직독직해 무조건입니다. Your voice 너의 목소리는 sounds 소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들린다 동사로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들린다? 이상하게 들린다. 그러면 지금 역시 여기 있는 말이 strange 이상한이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말이 주어를 상태 설명하니까 목소리가 어떠냐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보호자리니까 어떠다? strange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건 부사니까 찍 안돼 안돼. Are you sick? 너 아프냐? 그래서 이것도 주어 동사 보호죠. sick이 아픈이니까 사실 보호예요. 너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 아프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 했어요. 오늘 어떤 내용 했냐면 이형식 문장 구조 했어요. 이형식 문장 구조에서는 어떠다 이 동사들이 다 자동사고 목적어가 필요 없고 그래서 BPP 수동태를 쓸 수가 없다. 이건 무조건이 공식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보호가 등장하는데 이 보호는 어떻게 알아보냐? 주어를 설명하면 즉 이퀄 상태가 성립되면 보호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인식한 단어의 형태는 어떻다? 형용사하고 명사를 써야 된다.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